네, 안녕하세요. 누명사학원의 수학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같이 수업할 문제는 24년도, 작년도 대원 중 2학년 2학기 기말, 중간이죠. 2학기 중간고사 문제들 중에서 뭐 너네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 저 정도는 시험에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다. 혹은 저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풀면 좀 편하다라는 문제들을 위주로 좀 선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 잘 들어두고 시험형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외심에 관련된 문제야.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는 이제 생각을 자칫 잘못해가지고서 아이고 못 풀겠는데 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이제 가져온 문제거든요. 자, 어떤 부분에서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그놈의 외심을 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두 변의 길이, 자, AB와 OD의 길이는 줬고 전체 넓이가 46일 때 여기 OECF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거든. 자,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저 사각형의 넓이는 내가 바로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삼각형 두 개를 더해서 넓이를 구해야지, 삼각형 두 개를 구해서 넓이를 더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어떻게든 여기 직각이 있으니까 밑변 높이를 구하려고 해.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은 안 풀리는 문제거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 이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야. 자, 원래 외심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삼각형에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해서 외심을 찾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변 AB에 대하여 중점을 딱 찾아.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수선을 이렇게 하나를 그리는 거지. 마찬가지 BC에서도 AC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고 나면 여기에 이제 교점이 생기고 이걸 우리는 이걸 외심이라고 한 거였단 말이야. 됐어? 근데 이렇게 해서 외심을 찾고 나면 원래 있었던 삼각형 ABC 내부에 총 6개의 삼각형이 생기는데 그 6개의 삼각형이 얘네들이가 합동, 얘네들이가 합동, 얘네들이가 합동인 관계에 있거든. 변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이제 합동이 된단 말이야.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선생님이 지금 하지는 않을게. 우리는 지금 일단 요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증명을 모르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쟤네들이가 합동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각의 크기가 같은 곳, 변의 길이가 같은 곳을 사실 다 찾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합동의 위치만 이렇게 알아두고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이 성질이 이제 어떻게 이용되냐면 이렇게 되거든. 내가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를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알고 있는 부분의 길이가 6하고 5하고 여기를 알고 있거든. 그럼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나 여기 부분의 넓이 하나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 있으니까 밑변 높이가 되거든. 됐어? 그래서 얘 하나의 넓이가 얼마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서 넓이가 15 이렇게 해서 나올 거야. 많이 6 곱하기 5 나누기 2하니까. 됐어?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그 합동인 관계 이용하면 얘랑 서로 합동이었기 때문에 여기 넓이가 15면 여기 넓이도 15가 돼요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둘이 합쳐서 30이 된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전체 넓이가 46이었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30이거든. 그럼 남아있는 넓이가 이제 얼마 남았냐? 16이라는 게 남았어. 근데 이 16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거 아니야. 남아있는 4개의 합일 거라고. 됐어? 근데 그 남아있는 부분 4개도 얘네들이 넓이가 같으니까 내가 얘를 A라는 넓이가 A만큼이라고 치면 얘도 넓이가 A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 넓이를 B라고 치면 그럼 얘도 합동이니까 넓이가 B가 되겠지. 맞니?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A 두 개, B 두 개를 합쳐서 A 두 개, B 두 개를 합쳐서 넓이가 16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쓰는 순간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도 구한 거네. 왜?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A 하나, B 하나 있는 거거든. 그래서 2로 나누면 A 플러스 B의 넓이는 얼마다? 8이다 해서 정답 1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칫 실수하면 그리고 합동인 관계를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짚어준 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서 9번 문제예요. 자, 이 9번 문제도 사실 외심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원래 이제 외심의 성질인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길이는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등변 삼각형 막 해가지고서 변의 길이, 각의 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거든? 근데 그렇게 찾으면
조금 여러 가지를 좀 구해야 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걸 하나 가지고서 할 거야. 이 문제는 어떤 걸 가지고 가면 우리가 외심의 성질 중에 이런 걸 하나 했었어. 뭐였냐면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그 삼각형의 외심 O가 여기 이렇게 생겼어. 그죠? 얘가 삼각형이죠. 그랬을 때 요 각 A의 크기랑 각 O의 크기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무슨 관계? 2배 관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저 성질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이거거든. 지금 주어진 부분은 여기입니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삼각형은 둔각 삼각형이네. 내가 예각 삼각형에서는 이 2배 관계되는 위치를 찾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 근데 이 사각에 둔각 삼각형이 나오면 똑같은 관계가 성립하는데도 이 위치를 못 찾아서 문제를 못 풀거든. 이 위치 찾는 요령을 기억해 두는 거예요.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 여기 각 ABC, 각 B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됐어? 이거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 삼각형 ABC가 있는데 어딘가 한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그 한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배 관계가 되는 곳, 외심에서 2배 관계가 되는 곳만 잘 찾아내고 나면 구할 수 있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는 연습인데 결국은 이런 거네. 자, 예각에서 보면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각 A라는 놈은 BC, 내가 읽을 때 이렇게 있잖아. BC를 양 끝으로 두고 A를 가운데 껴서 BAC라고 해서 이렇게 각을 만들어준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이 각 A와 2배 관계가 있는 놈을 찾고 싶으면 똑같아. BC를 양 끝으로 두고 내가 찾을 곳은 외심에서 찾을 거니까 점 5를 이제 가운데 둬서 BOC라는 애를 읽어주면 되고, 근데 그 BOC를 읽을 때 BOC라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사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각의 크기와 바깥쪽으로 생기는 요 각의 크기, 이렇게 해서 사실은 두 개를 찾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쓰면 되냐면, 아니 내가 아까 BAC를 읽을 때 표시한 게 아래쪽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표시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뭐 하면 돼? BOC를 표시했을 때 아래쪽으로 볼록 나오는 요 위치를 찾으면은 크게 2배 관계에 있는 곳이란 말이야. 됐니? 이 문제도 그렇게 풀 거라고. 둔각에서도 똑같이 가면 돼. 내가 A, B, C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A와 C를 양 끝으로 두고 B가 가운데 끼도록 하는 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너네는 뭘 찾으면 돼? A와 C를 양 끝으로 두고 각 O가 가운데 끼도록 읽어주면 돼. 그래서 AOC라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AOC에서 어디를 구해야 되냐면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랬지. 내가 지금 ABC를 읽을 때 표시했더니 요 각을 표시할 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해서 표시하네? 맞아요? 그럼 AOC에서도 어떻게? 위로 볼록하게 표시를 해야 되니까 각의 크기는 이쪽이 되는 거야. 이쪽. 됐어?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 얘네들이 몇 배 관계다. 이제 얘네들이 2배 관계니까 내가 ABC를 구하고 싶으면 AOC에 생기는 요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야. 됐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되겠네. 아니 어차피 이거 외심의 성질에서 외심으로부터 아까 처음에 언급했죠? 세 꼭지점까지의 길이는 어때야 돼? 다 같아야 돼. 즉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와 OC의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된단 말이야. 됐어? 근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 삼각형 AOC라는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네.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될 거야? 여기가 15가 되겠네. 그러면 요 한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될 거냐면 15, 30 날라가니까 180에서 30 빼서 여기가 150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전체 360도에서 150 빼서 여기가 210도가 될 거고, 그럼 이놈에 대하여 반 줄여서 여기는 105도구나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됐니?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5번이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둔각 삼각형에서도 2배 관계가 성립합니다. 외심과 한각의 크기는. 근데 그걸 찾는 요령을 몰라가지고서 이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야. 어떻게 찾는지 잘 기억해주세요. 됐습니까? 네. 다음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사각형에서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자 16번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길이가 같고요. AN 대 NM의 길이가 2대 1의 비율일 때 AON 요 부분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이런 문제네. 자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자, 이 넓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푸는 방식은 정석대로 따라가면은 막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조금 어려워서 하나를 조금 기억해 두면 우리가 조금 편하게 풀 수 있거든.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줄 거야. 자, 그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건데 평행사변형이야. 중점이고 한 꼭지점에서 그 중점을 각각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중점을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어.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여기 지금 영역이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외울 거야. 444 2523이라고 이렇게 외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저 444 2523이 뭐냐면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 비율인 거야. 그랬더니 444 2523 됐어요? 이거 하나랑 또 하나 뭐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해서 만나는 여기 점 중에 요 점과 요 점은 내가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그려서 삼각형을 두 개로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과 위쪽에 있는 삼각형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봤을 때 각각의 삼각형에 뭐에 해당한다? 무게중심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무게중심의 비율 2대1 성립하죠? 네. 그래서 그 비율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거든. 사실 이 문제는 여기가 무게중심인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무게중심에서 나오는 비율 2대1도 알고 있어야지만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요 4442523이라는 전화번호에 저 비율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지. 전체 넓이가 60입니다. 그죠? 전체 넓이가 60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 부분은 444예요. 맞아? 근데 지금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나눴을 때 전체 넓이에서 이렇게 해서 잘라서 이 위쪽 부분만 넓이를 구하면 평행사변형에서는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그리고 나면 위아래 넓이가 서로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이 위쪽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는 걸 알아? 그치 30이라는 걸 알아. 왜냐면 전체 넓이가 60이었으니까 반띵 해가지고서 30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 30짜리가 어떻게 갈라지는 거냐면 4, 4, 4 비율이 똑같네. 4, 4, 4로 갈라져. 4, 4, 4로 갈라지니까 이 4, 4,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4, 4, 4라는 얘기는 비율이 4, 4, 4대 4대 4, 1대 1대 1로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30짜리가 10, 10, 10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요 10자리 중에서 가운데 있는 파란색 10자리죠? 요 파란색 10자리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삼각형 이 파란색 10자리 중에서도 일부분만 구하고 싶거든? 근데 그 일부분이 아까 무게중심 2대1, 2대1 해가지고서 여기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 이게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도 다시 또 뭐가 되냐면 1대1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됐어요? 오케이. 다 됐네. 전체 넓이가 60이었는데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반으로 줄어서 30이 될 거고 그 30짜리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면은 이 부분의 넓이는 10이 될 거야. 그죠? 1대 1대 1에서 그래서 얘 넓이가 10인데 다시 또 그 중에서 이만큼만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얘랑 길이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또 반으로 줘서 넓이가 얼마가 될 거다? 5가 될 거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 됐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아까 알려준 비율 444 2523 그거 써먹죠? 444 2523 맞니? 그럼 결국 여기 있는 게 다 더하면 얼마냐면 위쪽이 10이 나오죠. 그럼 아래쪽도 10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나냐면 24가 돼. 24. 전체를 우리는 24로 본 거야. 됐니? 근데 그 전체 중에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요 색칠된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해서 보면은 전체 24 중에서도 결국은 이거잖아. 여기다 표시해볼까? 요렇게 잘라서 여기 부분인 거잖아. 그럼 이 부분은 전체에서 봤을 때 얼마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는 2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 24 중에 2짜리를 구하는 거야.
됐니? 근데 전체 실제 넓이가 얼마였어? 아 60이었네. 됐어요? 그럼 구하면 어떻게 돼? 약분해서 12, 약분해서 5, 아 넓이 5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쪼개가지고서 이제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아예 전체 넓이비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전체 비율을 이용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곳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만 알면, 그죠? 전체 24라는 것 중에서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비율은 2짜리였으니까 24 중에서도 2짜리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이제 18번 역시 사각형 문제고요. 마름모에 관련된 문제인데 어렵지 않은데 의외로 요 성질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자, 마름모라는 사각형입니다. 그 마름모라는 사각형에서 요 가게 크기가 106도고 여기 수직으로 해서 AB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 생기는 요 가게 크기는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거든. 됐어? 그럼 이제 이런 성질을 쓰겠네. 어떤 성질이냐면 아니 어쨌든 여기서 얘는 마름모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한 두 각의 크기 합은 몇 도여야 돼? 180도여야 돼. 그죠? 그래서 아 여기가 106도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D 전체 각의 크기가 몇 도라는 걸 알면 180에서 빼니까 74도 남았죠? 그래서 얘가 74도라는 걸 알아. 얘는 74도. 됐니? 그럼 여기가 74면 이 위쪽 요각의 크기는 몇 도여야 돼? 그치? 얘 지금 삼각형이잖아.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볼 수 있잖아. 그죠?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90도에 74도니까 몇 도 남았어? 16도 남았네. 아 그래서 요각의 크기가 몇 도냐면 여기가 이제 16도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됐니? 그리고 나면 이제 x의 크기는 다 끝난 건데 이 성질을 몰라가지고서 이거를 조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뭐냐면 자 마름모는 대각선을 그렸을 때 그 안에 있는 내각을 2등분합니다. 마름모에서는 대각선을 그리고 나면 그 대각선이 이 각을 2등분한단 말이야. 2등분. 됐어? 그래서 요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되냐면 74도를 반으로 줄여서 여기가 37도가 돼요. 됐어요? 그럼 x의 크기는 나왔죠. x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삼각형에서 이번엔 어떤 삼각형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요 삼각형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삼각형에서 안에 있는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한 외곽과 같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x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6과 37을 더해서 53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해서 됐니? 그래서 마름모에서 나오는 성질, 마름모에서 되면 당연히 정사각형도 되는 거고요. 그죠? 마름모에서 한 대각선은 각을 2등분한다라는 성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자 21번 문제인데 자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직각 안에 직각이라고. 어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그 직각삼각형의 내부에 직각인 꼭지점에서 빗변에다가 다시 한번 수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맞니? 직각인 직각인 꼭지점에서 빗변에 수선을 그렸을 때 또 하나의 직각이 생기지.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을 하나 더 그렸다. 그래서 직각 안에 직각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성질. 우리 이거 닮으면서 하나하나씩 다 증명을 했지만 이걸 일일이 다 증명해가면서 문제를 풀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식화시켜서 기억을 해야 되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돼? 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C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X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Y 여기 길이를 H라고 한다면 총 몇 개의 공식이 나온다? 총 4개의 공식이 나온다는 거. 그죠? 그 4개의 공식은 지금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닮은 단원 혹은 피타고라스 정리 단원인데 여기 말고 닮으면서 나오고 말 그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은 삼각비라는 걸 배우는데 삼각비에서도 나오고 어쨌든 직각삼각형에서 또 직각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출연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닮음을 쓰지 말고 완벽하게 지금 공식을 외워주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해서 나와? 첫 번째 A의 제곱은 A라는 놈이 여기에 있네. 그럼 그 A라는 변의 한쪽 끝에서부터 생기는 두 변의 기리의 곱이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여기 변 X죠. 그리고 여기 변 C죠. X 곱하기 C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네.
다음 두 번째, 내가 왼쪽에서 했으니까 이번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다시 또 b제곱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오른쪽에서 똑같은 방식인 거야. 다만 오른쪽 제곱이니까 오른쪽 끝점을 하나 잡고 거기에서 생기는 두 변이야. 그게 어떤 거야? y라는 놈과 전체. 그래서 짧은 거랑 전체랑 곱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공간이 좀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뭐 글씨가 좀 겹치겠지만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거냐면 내가 왼쪽에 써요? 오른쪽에 써요? 근데 가운데서 내려오는 선도 있네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엔 가운데 제곱을 하는 거고 그럼 또 가운데에서 시작인데 얘는 양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y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왼쪽 제곱, 오른쪽 제곱, 가운데 제곱까지. 됐지?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뭘로 구하는 거냐면 직각이 있는 두 변이 있어. 여기에 직각이 있는 두 변이 누구야? A, B. 직각으로 만나는 또 두 변이 있어. 누구야? C랑 H. 맞니? 그래서 그 직각으로 만나는 두 변의 곱이 같다. AB랑 CH랑 곱한 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4개의 공식이 나옵니다. 됐어요? 우리는 특별히 이 마지막 공식을 사실 이렇게 하거든. AB에 해당하는 놈을 표시를 해보면 이게 선분 A죠. 이게 선분 B죠. 그리고 CH에 해당하는 놈을 표시하면 여기가 H죠. 여기가 C죠. 이렇게 하고 나더니 마치 한글 뭐처럼 보여? 소처럼 보여서 마지막 공식은 우리가 편의상에는 소공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할 거야. 됐니? 그래서 몇 개의 공식? 왼쪽 제곱, 오른쪽 제곱, 가운데 제곱, 소공식 해가지고서 4개의 공식이 있다. 그 4개의 공식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걸 알파벳으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파벳으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변 사이의 위치를 보고 그 위치 관계를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림이 돌려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자, 요 공식이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인데 거기에서 수선을 하나 그려가지고서 AB를 만들었네. 요게 직각 아닌 직각인 거야. 그지? 큰 삼각형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그려가지고서 직각 아닌 직각을 만들었죠. 맞아요? 그런데 다시 또 그 안에 여기가 직각인데 다시 또 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또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었네. 또 하나의 직각 안에 직각이 나온 거예요. 됐어요? 직각 안에 직각 모양을 몇 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2개. 빨간색으로 한번 볼 거고 파란색으로 한번 볼 건데 그걸 2개를 다 공식을 적용해서 길이를 구하는 거야. 되니? 이런 그림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구할 건 AH의 길이인데 자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내가 AH의 길이를 구하려면 먼저 파란색에서 문제를 풀 건데 AH의 길이를 구하려면 파란색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죠? 근데 그 파란색에서는 지금 알고 있는 길이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뭐 해줘? 빨간색에서 시작을 하죠. 왜냐면 빨간색은 길이가 알고 있는 거거든. 더군다나 지금 이 길이가 뭐냐면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고 이게 지금 가운데 생기는 선이지. 맞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AB의 제곱이 양쪽으로 걸러가는 18과 8의 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실제로 곱하면 얼마야? 얘가 144야. 144 우리 많이 들어봤죠? 얼마의 제곱이다? 12의 제곱이다. 따라서 AB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12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얘가 12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파란색으로 모아갈 거니까 여기를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12라는 걸 알았어. 됐니? 근데 요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어디도 구해야 되냐면 여기 길이도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는 되게 쉽거든? 왜냐면 요 M점이 중점이야. 얘가 중점 누구의 중점이냐면 BC의 중점이야. 됐니? 그럼 BC의 중점이니까 BC의 전체 길이가 18하고 8더해서 26이고 그 26이라는 놈을 반으로 줄인 게 바로 BM의 길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6을 반으로 줄여서 여기가 13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는 걸 알아? 여기가 5라는 걸 알아. 됐습니까? 끝났네. AM의 길이는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피타고라스 수 외웠죠? 그쵸? 52 그럼 빗변은 13 이렇게 될 거고 모르겠으면 피타고라스 점을 써야 되겠죠? AM의 제곱은 5제곱 플러스 12제곱 해가지고서 얘가 169가 되니까 그래서 AM의 길이가 13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 52, 13 정도는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구했어.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파란색 삼각형에서 세면의 길이를 구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 길이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직각 안에 직각 그림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내가 이 x랑 관련 있는 요 자리의 길이랑 관련 있는 공식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요 점에서 시작하는 짧은 길이잖아.
맞니? 그럼 이런 관계가 되겠네. 요 점을 이용할 거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12, 그쵸? 12의 제곱이라는 놈이 이 점에서 시작하는 짧은 거 x랑 전체 길이 13을 곱해서 나온다라는 게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됐죠? 우리 요 관계를 잘 못 찾아. 관계 찾는 요령인 거야. 내가 지금 x를 구하고 싶으면 공식 4개 중에서 x랑 관련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 x랑 관련 있는 건 사실 가운데 제곱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운데 제곱을 써서 문제를 풀려면은 가운데 길이 구해야 되고 왼쪽 여기 왼쪽에 해당하는 여기 MH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막 알아야 될 게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쓰지 말고 얘랑 관련 있는 것 중에 여기 요 길이 이 부분을 내가 제곱을 하면 한쪽 끝에서 시작하는 짧은 거랑 전체 곱이 되겠구나라는 걸 이용을 할 거라는 거지. 됐어요? 네. 그래서 x의 값은 얼마나 될 거야? x는 12제곱 144를 13으로 나누면 되니까 13분의 144 해가지고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줬는데 마지막 문제 21번 문제는 사실 공식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지각 아닌 지각을 여러 번 쓰다 보니까 막 여기서도 가고 저기서도 가고 어딜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서 좀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일단 우리는 뭐부터? 공식의 위치 관계부터 내가 저기서 쟤를 구하기 위해서 써먹어야 되는 공식을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그걸 선택하는 부분부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원중학교 2학년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